뉴욕 증시는 제조업 지표 중 하나인 공장 주문이 호조를 보인 데다 양쪽 완화 축소 우려가 완화되며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는 전날보다 23.57포인트, 0.15% 오른 15,639.12로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도 6.29포인트, 0.36% 상승한 1,767.93으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역시 14.55포인트, 0.37% 오른 3,936.5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설비 투자의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는 미국의 9월 공장 주문이 4,908억 달러로 집계돼 석 달 만에 반등하면서 전달보다 1.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마켓워치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에 부합한 결과입니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발표가 늦춰진 8월 공장 주문은 전달 대비 0.1% 하락했습니다.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낮기 때문에 연준이 자산 매입 축소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양쪽 완화 축소에 착수를 하기 전에 물가 상승률이 2%로 올랐다는 손에 잡히는 증거를 보길 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HSBC 홀딩스의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상승세로 끝냈습니다. 이날 발표된 유로존 10월 제조 PMI가 양호한 것도 투심을 개선시켰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0.3% 올랐고 영국도 0.4% 이상 상승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마르키트는 유로존의 10월 제조업 PMI 확정치가 51.3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와 속보치에 부합했으며 직전월의 51.1에서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마르키트는 지난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유로존의 제조업 경기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아일랜드가 54.9를 기록하며 30개월 내 최고점을 찍었고 프랑스는 49.1로 넉 달 만에 최저치로 집계됐습니다. 캐나다의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블랙베리의 매각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블랙베리는 매각 계획을 추진하던 하인스 CEO를 해임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600억 원을 외부에서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블랙베리의 최대 주주인 페어팩스는 회사 전체를 매입하지 않고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1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린아입니다. 뉴욕 증시가 보시다시피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상승폭은 다소 미미했는데요. 제조업 지표 중 하나죠. 공장 주문이 9월 지표 기준 석 달 만에 증가세를 보인 데다가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물가 상승률이 2%를 찍기 전에는 양적 완화 축소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언급한 것이 양적 완화 유지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승폭이 개장 초반보다 왜 끝까지 지켜지지 못하고 줄어들었을까? 그 원인은요, 주 후반에 아주 묵직한 지표가 나오기 때문이죠. 이에 따른 관망세가 형성된 탓이었는데요. 3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그리고 10월 고용지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뉴욕 증시. 약간 걱정도 좀 하는 눈치였지만 일단 위쪽으로 방향을 잡긴 했습니다. 이틀 연속 올랐는데 우리 장은 어떻게 될까요? 어제 외국인이 넉 달 만에 최대로 하루 만에 팔았었죠. 유럽계 자금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데 비차익 중심의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완전히 이탈했던 어제였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흐름을 조금 더 이어받았으면 하는 욕심 생기네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성촌놈의 증시타파 신창환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리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조육 시청 여러분 그리고 교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성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이제 외국인이 넉 달 만에 제대로 어제 한번 팔았고요. 그것도 비차익 중심으로 바스켓 매도가 나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21선이 이제 지지선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슬슬 하방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네요. 예, 일단 리나님이 말씀드렸듯이 장자체가 지금 추세가 굉장히 안 좋은 모양인데 특히 이제 제가 염려했던 대로 개인들의 이제 풋옵션 매도 이 부분이 이제 어제만 해도 한 800억 정도 이랬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악길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썼는데 어쨌든 간 개인들의 풋옵션 매도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장 자체가 계속 이제 약세장을 볼 것이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또 성내는 날인데 성내기는 싫고요. 일단 여러분 풋옵션 매도 갖고 계시는 분들 하여튼 굉장히 좀
안전보호 장치를 좀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요.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장 자체가 글로벌 장하고 상관없이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움직인다는 것은 악조건으로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21위평을 하방 이탈하면서 어제 이제 장님 모양이 굉장히 안 좋았죠. 안 좋은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이제 미달파가 나올 것이다. 미달파라는 것은 1번 파에 이제 그 5번 파가 딱 62% 움직일 것이다. 이제 역시나 미달파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미달파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미달파 안 나오고 이제 그 사이 이제 엘리어트 잘못 배운 분들이 계속 이제 이 100% 뜬다, 100포인트 뜬다, 100% 뜬다, 100% 뜬다 하는 바람에 우리 개인들을 거의 이제 굉장히 코너로 몰아넣는데 일단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꼭 사시려면 1등 주식으로 슬럼화시키는 부분 아니면 현금화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바이널리 웨이브에서 이제 바이널리 웨이브 고점에 절대 주가는 오래 버틸 수 없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역시나 이제 바이널리 웨이브에서 고점에서 주가가 버틸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늘은 조금 진정될 그런 국면인데 이 진정되는 그런 국면이 바이널리 웨이브를 다시 영선으로 올리는 게거든요. 이 올리면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널리 웨이브가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혹시 무서워서 주가가 빠졌다고 투매하는 분은 없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이널리 웨이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충분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제가 한 2달 전에 이제 수익을 말하다 했어요. 바이널리 웨이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이널리 웨이브를 여러분께서 요즘 좀 민감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주가를 좀 심층적으로 좀 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계열 차트를 무시한 그 분석 차트 보시면 일단 제일 빨리 오는 게 PMF 차트인데 PMF 차트가 아직까지 여러분 보다시피 추세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부분인데 그 추세 살아있는 부분 자체가 워낙 오버슈팅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PMF 차트가 음으로 전환된다면 여러분 냉정한 모양을 보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실 때 랭코 차트죠. 랭코 차트는 일봉 자체가 추세를 흐트려 놨습니다. 지금 굉장히 흐트려 놨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랭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랭코 차트 보면 추세 자체가 이미 한번 꺾였어요. 그래서 원랭코는 있겠지만 투랭코부터는 본격적인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랭코 차트는 일단 추세를 꺾어놨다. 그러면 이제 내가 팔았다가 빨간 거 오면 처음 이제 풋 하시는 분들은 빨간 거 손절매 치면서 지금부터는 풋에서 전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기 차트죠. 가기 차트는 보시면 엣지 각입니다. 엣지 각이라는 것은 주가가 횡보 후에 반등 짧게 후에 음봉을 낼 수 있는 그 음봉도 같은 호가 공백 음봉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일 그런 부분이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차트를 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스윙 차트를 보면 이미 주가는 횡보 조정에 진입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보 조정이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선 전환도는 이미 삼선 전환이 꺾여가지고 음추세로 돌아서는 그런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몇몇 개 차트 빼놓고는 비시계열 차트는 주가 자체가 약세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비시계열 차트가 약세 모양을 보이다면 장가차가 반등하더라도 반등이 굉장히 미미한 가운데 있다. 그리고 이번에 21평 깨는 자체가 5일, 10일 데드크로스 낸 후에 이제 20일을 깨기 때문에 장자체가 반등하더라도 10일과 5일이 계속 저항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아주 모양이 혹독한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21평 여기 이제 덧지 집계형이 떨어지는 날 그날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확실하게 집계의 하락형이 찍히는 날 오늘 21평이 객사의 앞으로 6일 동안 급등합니다. 급등한 데서 이제는 61평이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는 21평이 저항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제 61평인데 61평 자체가 아직까지는 급등합니다. 급등 추세가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인데 이 61평의 급등이 마지막 휘날리는 그런 모양이 아닐까. 휘날린다는 것은 굉장히 분기를 빠르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를 우리 개인에게 넘기는 그런 부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가적으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아무리 개별주가 좋다 해도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 코스닥은 300일 입평에서 아킬건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데 계속 여러분을 코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일 입평 살아있는 부분은 있죠. 만약 코스닥을 산다면 대형주 그중에도
코스닥 종합주가지수가 300일평 하방 이탈 시에는 과감하게 전량 치고 빠지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일목균형표가 굉장히 잘 나왔죠.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기준선의 지지다. 이렇게인데 기준선의 지지를 굉장히 한번 봐주십시오. 어제 전환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만은 전환선이 신저가 나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신저가 나는 기준 자체가 기준선인데 기준선을 하방 이탈하게 되면 전환선과 기준선이 붙어가지고 떨어집니다. 붙어가 떨어지면 칼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매물층도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 번 더 조심하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드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수출이 잘 됩니다만은 환율 자체가 계속 악재를 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라든지 금값이 지금 글로벌 증시의 경제 활성화와 상관없이 움직인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선진국이 돈을 풀어가는데 제가 거시경제적으로 굉장히 모양이 안 좋은 모양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원화 강세 이후에 2개월 제가 했죠. 2개월에서 3개월 후에는 꼭 안 좋은 모양이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고요. 일단 뭐 주가의 운동폭은 굉장히 줄어드는데 볼륨저 밴드의 폭이 굉장히 줄어든다. 줄어드는 상태에서 만약에 상단이나 고목이죠. 아랫목으로 간다면 굉장히 문제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니다. 어쨌든 267 이 자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270이 지금 평균 가격인데 265까지는 한번 열어놓을 부분이다만 근데 265가 볼륨줄 하단선이기 때문에 이 하단선에서 입찰하면 여러분 굉장히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옵션 갖고 계시는 분들 제가 뭐 너무 열은 안 되겠지만 꼭 여러분 보호 장치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주가가 가장 이제 안 좋은 모양이 삼성전자가 크게 빠지지 않고 삼성전자가 빠지지 않고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빠진 부분이 가장 악해일던 부분이거든요. 왜 그랬냐면 삼성전자가 안 빠지고 주가는 삼성전자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전기전자 주식이 전기전자 주식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비해서 현격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전기전자가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 삼성전자.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수익이 7.8%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전기전자가 속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를 봤을 때 전기전자가 버티고 있다. 전기전자가 버티고 있다는 것은 다른 주식, 소위 말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중소형 주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 이런 종목들을 급락시킬 수 있다. 어제 대표적인데 여러분 그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우리나라 지수는 미국의 4대 지수 중에 필라델피아 지수와 가장 민감하게 움직인다. 그 필라델피아 지수 중에 우리나라 전기전자가 굉장히 저평가됐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안 빠지고 다른 주식이 빠지는 것을 사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초대형주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 중소형주 여러분을 무덤으로 몰아넣는 그런 코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월피봇이 분기점이죠. 월피봇 분기점 제가 2025 어제 이제 아침에 켰는데 2025는 오늘은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만약에 2025 무너진다면은 여러분 굉장히 2000포인트를 깨는 한 40포인트 연속적으로 빠져버리는 선물로 치면 거의 6에서 7 정도 빠지는 그런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제가 이야기했지만 2000포인트, 2010포인트까지가 열려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오늘 여러분 보다시피 화요일인데 주가 자체가 빨리 만약에 2010 간다면은 저점 매수를 해야지만 안 가고 있다면 종가에 이번 주 주봉 자체가 굉장히 음봉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조리를 조금 하는 게 좋다. 특히 어제 일봉 자체, 일봉 피벗이 여러분 보다시피 저점 피벗입니다. 저점 피벗이면서 피벗 전체가 하방을 간다. 하방한다는 것은 약세를 계속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조금 줄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선물의 중심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 지금 선물의 중심이 270이라고 어떻게 했죠. 피벗이 270인데 270에서 267.50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무주광산으로 급격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말 듣고 몸조리를 좀 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려도 괜찮지만 1등 주식 사셔야 됩니다. 지금 1등 주식 안 사면 굉장히 고통. 1등 주식이 왜 잠깐 60일 평이 살아있는 가운데 1등 주식은 8개월을 주지만 잡주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냉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먹은 것도 없는데 팔아야 됩니까? 이런 부분이나 먹은 거 없는 거 파는 것보다 돈 안 잃는 게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간 주식은 3파 상승했습니다. 3파 상승에 추가적으로 뭐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냉정하게 한번 보면서 멀리를 도모할 수 있는 우리 세식자 여러분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여러분 어깨 피고 디산 올라가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삼산점 신창원입니다. 네, 전일 종가 부근이 2025선 지키지 못하면 2000선까지도 담보할 수 없다라시면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굳이 매매한다면 전일 같은 장에서도 빠지지 않았던 삼성전자와 같은 초우량주 1등주만 매매하자라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해봤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이네요.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추천주 하나 또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의 관심주는 LG전자입니다. 디스플레이 및 관련 부품 회사입니다. 대주 지분이 LG 33%, 국민연금공단 9%, 외국계 자산운용사 6%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LCD TV와 디지털 가전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가전종합 회사의 전문업체로서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 에어컨, 정수기 등을 주요 생활가전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전 세계로 인기리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진했던 스마트폰 G2가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은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1250%로 안정적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한 2달 동안 바닥권에서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LG전자는 지금 LG 관련주가 LG전자, LG디스플레이가 약 2년 반 정도 계속 하락 추세인데요. 어느 정도는 기술적으로도 바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가도 좋을 듯 합니다. 매수가는 68,000원에서 69,500원 사이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74,000원입니다. 손절가는 67,000원입니다. 기타 심리도라든가 신용장골도 좋습니다. 그래서 LG전자는 분할 매수로 바닥권에서 매수하시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은 것 같다. 기술적 분석과 덧붙여서 LG의 G2 폰이 미국에서도 아주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는 뉴스 저도 접한 기억이 나는데 오늘 최강 종목으로 LG전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리뷰 종목 하나 얘기도 들어볼 시간인데요. 약 한 3주 전 종목으로 기억합니다. 강원랜드. 엊그제, 어제 기관이 한 최근 2, 3일 정도 사면서 바짝 올라 목표가가 보이는 듯합니다. 장기 입평도 뚫었고 3만 원대 안착했는데 축하드리고요. 리뷰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강원랜드를 한 2, 3주 전에 추천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수익도 한 4, 5% 정도 난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되도록이면, 거래소 우량주 종목으로 보수적으로 아주 안정적인 종목만 골라서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수가 불안하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시장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 지수가 불안하다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돈을, 수익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5종목 이상 분산 투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랜드는, 한국관리공사 36%, 강원도개발공사 6% 지분이 있는데요. 안정적이고 현재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은 양호합니다. 또한 유보율도 2280%로 안정적인 회사인데요. 오늘부터 한 5%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는 약 33,000원을 드린 것 같은데요. 수익 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잠시 현재 주식시장 현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12년 동안 수천 명을 상대하면서 겪은 경험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며칠 전 한 경제신문에 자영업자 60만 명이 가게를 오픈하면 몇 년 내로 58만 명이 문을 닫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실상 개인 장사를 하면 95%가 망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60명이 가게를 오픈하면 3년 이내로 58명이 망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현 사회가 대기업이나 공무원 등 많은 월급을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생활하기는 조금 힘든 사회인 것 같습니다. 현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량주든 급등주든 코스닥이든 그렇게 눈에 띄게 많이 상승하는 종목도 없고요. 상한가 한 번만 가면
금감원에서는 바로 공시조회가 들어오며 사실상 상승 추세를 꺾어버린 일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종목당 10% 정도 수익을 목표로 매매를 해야 되며 조급한 사람은 수익 내기가 힘든 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을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약 1년 정도 여유를 두고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보면 두세 달이나 서너 달 안에 수익이 안 나면 흥분하시고 주식을 잘못한다고 생각한 분들이 있는데요. 주식 시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며 이 시장은 명문대 출신이나 사회 저명 인사나 건판사 의사들도 깡통을 타는 일들을 저는 뒤에서 부지기수로 많이 보았습니다. 경험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시려면 주식을 하지 마시고 은행에 저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3% 이자 수익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현재 상당히 개인이 대처하기는 어려운 시장이니 욕심을 줄이고 작은 수익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개인들이 말하는 나는 1년 은행이자 3% 이상이면 만족한다는 그런 초심을 가지고 좋은 주식을 다락군에 사서 1년 정도 기다리면 거의 수익이 나오니 차분히 여유있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유있게 욕심을 줄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투자 조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최강 종목이 LG전자였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림입니다. 제 꿈 참 많은데요. 제 소원 리스트에 이 한 발짝 다가가기가 요즘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제 외국인의 넉 달 만에 최대치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 2020선까지 후퇴하면서 장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포트에 담은 이 거래소 종목들이 많이 빠졌는데요. 그래서 걱정이 오늘 너무나 앞섭니다. 이 도코멘토의 AS 빨리 받아보고 싶은데요. 소원 리스트부터 살펴보고 AS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원 성취 리스트부터 보겠습니다. 립밤과 텀블러 구입을 해서 요즘 제가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치악산 등반을 다녀왔는데요. 이번 주는 어느 산으로 떠나가 볼까 또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슈 리스트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소원 리스트 담고 있지만 요즘 참 이루기 어렵습니다. 어서 빨리 소원을 봐서 하나하나 스위치를 해야 될 텐데요. 조만간 트렌치 코드는 겨울 코트로 바꿔볼 셈입니다. 포트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플렉스 20% 비중 담고 있고요. KCC 30%, CJ 10%, 게임빌 20%, 현금 비중이 20%입니다. 미디어플렉스 3,16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3,300원, 손절가 2,950원 보유 의견 주셨고요. KCC 41만 7,5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43만 9천원 목표가, 손절가 41만 5천원 제시해 주셨고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CJ 11만 5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12만원, 손절가 10만 5천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게임빌 어제 신규 편입을 했죠. 52,6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6만원, 손절가 49,000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총 누적 손익 26만원으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좀 수익권에 들어야 할 텐데요. 총 누적 수익률 플러스 1%입니다. 네, 제 소원을 이뤄주실 분 모셔보죠.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제 포트 보니까 아침부터 참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일제히 좀 파란불을 켜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 특히 거래소 시장에 있는 두 종목 CJ, KCC의 낙폭이 좀 컸습니다. 빠르게 AS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좀 거치네요. 지수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는데 종목들이 상당히 지수 대비해서 조정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상당히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우리 종목들도 코스피 종목 두 종목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여파를 피해가지는 못한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게 이 방송을 진행하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또 KCC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로 들어간 상황이 나와주었는데 일단 이 KCC는 61선에 대한 테스트, 지지 테스트 그동안에 이 종목을 편입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했던 과거의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61선 그리고 41만 5천원의 전월의 저점이기 때문에 월봉상 5월봉선을 지지하면서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상승을 하려면 전월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상승할 것이다
하지만 추가 하락의 모습으로 변질이 된다면 41만 5천 원을 이탈하면서 추가 하락 추세 이탈로 갈 확률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약간 우려했던 모습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 보겠는데요. 여기서 바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올라섰을 때 그러니까 어제 시초가부터 조금은 불안한 모습이었죠. 한 0.7%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바로 지수와 함께 급락한 모습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중요한 게 그동안 61선을 살짝 이탈을 했어도 다시 되돌려주는 파동이 나와주면서 아래 꼬리를 달고 양봉 마감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지만, 어제는 약간 세른봉 형태의 모습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약간은 불안한 모습이 좀 나와주었지만, 일단 어제 다우지수가 소폭이지만 되돌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최종 손절은 오늘 정도 한번 관찰해보고 결정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미디어플렉스입니다. 이 미디어플렉스 이 종목은 제가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지만 241선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홀딩 관점이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일단 어제도 한 2.5% 정도 상승이 나와주었지만 약간은 아쉬울 정도로 지켜주지 못하는 모습. 그러니까 현재 종목들을 보시면 상승의 연속성이 없어요. 종목들도 윗꼬리를 달거나 빠르게 단기 매수로 집중이 되는 모습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종목 자체가 안정적인 캔들보다는 약간은 윗꼬리 아랫꼬리가 많은 모습의 종목들이 현재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저가 매수 그리고 수익이 나오면 빠르게 매도하는 그런 불확실한 장이 현재 종목으로는 보이고 있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이 미디어플렉스도 241선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급등 그리고 윗꼬리, 그러니까 상단 저항을 지속적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한 번 더 급락을 하게 된다면 개인은 못 버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손절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준다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상황 체크하면서 홀딩 관점으로 유지하면서 들고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CJ입니다. 이 CJ도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에 11만 2천 원대의 저항 라인을 지속적으로 두껍게 받아왔던 학습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저항이 기간 조정으로 우회항을 하게 된다면 조금은 지루한 모습으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어제 지수가 빠지면서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이 종목도 조금은 지루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양상인데, 일단 중요한 게 주봉 차트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정말 오랜만에 음봉의 캔들의 연속성을 보이다가 지난주 첫 양봉 캔들이 나왔던 모습, 그리고 손절가죠. 10만 5천 원대만 지속적으로 이탈하지 않고 지켜준다면 이 종목도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만큼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고 유지되는 모습인데, 일단 아직까지는 손절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만 주봉상 지난주에 저점이 10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0만 5천 원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홀딩하면서 이 종목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이죠. 게임빌입니다. 이 게임빌도 편입하고 나서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어제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종가는 음봉으로 마감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는데, 제가 어제 말씀을 들을 때 이 종목은 좀 빠따를 길게 잡고 들고 갈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게임빌이 스탄 악재 때문에 상당히 좀 시련이 많았습니다. 그게 주가에서도 좀 볼 수 있듯이 거의 고가 대비 3분의 1 토막 정도 나온 상황인데, 이런 불확실성이 이제는 서서히 제거되는 단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4분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동안에 진행이 됐던 페이스북과의 게임 연동의 매출이라든지 신작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겨울방학 시즌 동안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4분기 실적은 우리가 상당히 어느 정도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손절가를 49,000원이었었죠. 49,000원이었는데 52주 최저가가 429,500원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49,000원이 깨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저점 가격을 정해서 손절가를 드린 건데, 그러니까 최근의 모습이 49,500원의 신저가 이후에 저점을 높인 가격이 56,600원입니다. 10월 31일과 11월 1일 저가가 56,600원에서 700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돌려놓는 캔들이 나와준다면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반드시 우상향으로 가줘야 상당히 좀 좋은 차트의 모습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손절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좀 홀딩하도록 하겠고요. 어제 하락을 했지만 5일선은 유지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
상승 기대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CC 하락 출발 시 매도하라는 의견 주셨고요. 멘토님도 오늘 장이 좋지 않아서 좀 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 수익률 올려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포트에 오늘은 좀 빨간불이 많이 켜지길 기대를 하면서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수준이 연준 목표치인 2%를 찍기 전에는 양적 완화 축소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 때문에 뉴욕 증시가 올랐다는 분석이 있고요. 무엇보다 제조업 지표 중 하나인 공장 주문도 9월 지표상 석 달 만에 증가세를 보이긴 했는데 뉴욕 증시 오름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전일 수급을 꼬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큰 장이 서긴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요. 주 후반에 미국의 지표들 3분기 GDP 고용 지표 또 주말에 있을 중국의 3중 전회 그 전에 있을 ECB 통화정책회의까지 모두 경계감이 높은 지표와 일정들이라 큰 폭의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조금은 의구심이 듭니다. 관건은 역시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매물을 내놓을까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잠시 후 2부로 전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